인터넷을 저는 볼 때마다 저도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들려요. 막 꼬시죠. 이거 클릭해봐. 이것만 더 읽어봐. 이것만 한 번 더 보지 그래? 막 이러면서 계속 창의. 저를 꼬시죠. 그치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그건. 난 이것만. 난 초집중자야. 여러분들도 나는 초집중자다 이렇게 외치면서 초집중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초집중자 책에서 제가 읽고 삶에 적용한 부분 알려드릴게요. 지은이가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을 나왔어요. 저랑 되게 비슷한 대목이에요. 인터넷,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글 때문에 잠깐 찾아볼 게 있어. 그러고 나서는 바로 글 쓸 거야. 이번에는 딴짓하게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왕 접속하셨으니 뉴스 헤드라인 보여드릴까요? 안 돼, 인터넷 찾아야 할 것만 찾고 나갈 거야. 딴짓은 안 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생산성 향상 기술이라는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클릭해 보세요. 솔깃한데? 얼른 읽고 다시 일해야지. 3시간 후 이 글 저글 클릭하느라 시간을 낭비한 나는 다시 또 콘텐츠의 소용돌이에 빠뜨린 인터넷을 저주한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 지은이도 그랬대요. 너무 많은 글을 읽느라고 브라우저에 수백 개의 탭을 줄줄이 열어놓고 시간을 낭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딴짓과 본짓이라고 네이밍을 하고 딴짓을 발생시키는 거를 외부 계기라고 명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원칙을 세웠을까요? 이 작가는. 이제 나는 절대로 웹 브라우저에서 글을 읽지 않는다. 저도 이걸 적용했어요. 이제 나는 절대로 웹 브라우저에서 글을 읽지 않는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되게 효율성 올라갈 거예요. 이분도 글을 쓰는 사람이래요. 저처럼.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짐작하다시피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 매일 웹에서 자료를 조사한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글을 찾아도 바로 브라우저에서 읽지를 않는다. 저도 이 방법을 적용하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온라인에서 우리가 이글저글 읽다 보면은 원래 내가 의도했던 바가 있어요. 근데 그 목적과는 상관없는 딴짓을 막 하다가 시간이 뭐 진짜 2-3시간 순삭하죠. 저도 그게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요. 이분은 포켓이라는 앱을 활용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읽고 싶은 글이 있으면 브라우저로 읽지 않기라는 원칙을 세워두고 어떤 글이 읽고 싶죠. 그러면 포켓 버튼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웹페이지의 그 본문이 폰에 있는 포켓 앱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그 앱에서는 광고나 불필요한 컨텐츠는 자동으로 제거가 돼요. 진짜 어떤 컨텐츠를 볼 때 내가 보기 싫은 광고까지 뜨고 그리고 불필요한 추가의 다른 알고리즘에 의한 컨텐츠들이 막 뜨잖아요. 그게 되게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곁다리 그런 컨텐츠를 보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딱 목적한 그 바만 딱 하고 그 본짓을 하고 나오고 싶어요. 그래서 포켓이라는 앱이 유용해요. 왜냐면 이분은 저랑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컨텐츠를 막 읽을 때 탭을 막 무한대로 막 이렇게 벌려두는 거죠. 저도 약간 탭이 막 이렇게 생성될 때가 있는데 그 습관을 버리고 싶었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쓸데없이 시간 죽이는 거 그거를 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콘텐츠를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닥치는 대로 읽고 싶은 그 유혹 이거를 없애려다 보니까 지금 못 읽지만 이거를 포켓이라는 앱에 저장을 해서 나중에 읽을 수 있어 이런 안심이 되니까 그 습관을 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글을 잔뜩 저장을 해놓잖아요. 그럼 불안감이 막 오죠. 이걸 언제 다 했지? 이런 것들. 근데 이건 이제 타임 블로킹, 타임 버제팅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작가가 쓴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리 뇌의 처리력은 유한하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에 되게 취약해요. 근데 이 멀티태스킹, 즉 다중 작업에 있어서 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리할 때 뭘 듣는다든지 집안일 할 때 뭘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집안일이나 요리가 물론 집중력을 요하지만 아주 초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그 백그라운드 뮤직이나 어떤 팟캐스트나 음성 강의들 이런 것들은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뇌는 2가지의 복잡한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는 없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뇌가 여기에 집중했다가 다시 이거에 집중하는데 그 전환에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개의 동시에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2개의 수학 문제를 동시에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멀티태스킹이
실행이 불가능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건데, 그치만 하나의 어떠한 업무에 고도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없으면 동시에 두 개의 일을 처리할 수는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뇌의 다중 작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다중 작업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려면은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감각을 동원해서 학습을 하는 게 더 유용한 그런 업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중 경로를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이렇게 천천히 걸을 때 갑자기 창의력이 더 발휘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감각을 동원해서 학습을 하는 게 유용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이 포켓 앱의 기능을 쓰는 거죠.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청소나 뭐 요리를 하면서 오디오북을 들으면 뭔가 나한테 조금 귀찮았던 일이 좀 더 빨리 끝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출근 시간에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자기 개발을 하게 되면은 출근길을 조금 더 알차게 보낼 수도 있는 거죠.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에서 증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지렛대를 삼아서 해야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험을 했어요. 뒷이야기가 궁금해지는 헝거게임이나 트와일라이트 이런 오디오북을 아이팟에 저장해 두고 이거를 헬스장에서만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그 집단이 그렇지 않았던 집단보다 51%나 높게 헬스장 방문 비율이 높아졌답니다. 이거를 유혹 결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방법을 이 저자는 포켓 앱을 활용해서 운동에 썼어요. 똑같이. 이 저자가 헬스장에 가거나 뭐 오래 걸을 때마다 자기가 웹상에서 읽고 싶어서 저장했던 그 글들 있죠? 그거를 포켓 앱을 통해서 읽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그때만 들은 거예요. 운동할 때만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읽고 싶었던 그 인터넷상의 글을 쾌활한 영국 남자가 막 읽어주는데 내가 읽기 싫었던 그런 광고나 불필요한 컨텐츠들은 다 제거하고 읽어주는 그 기능이 자기는 너무 마음에 쏙 들었대요. I was a screen time expert. Then the coronavirus happened. Published by the New York Times on July 27, 2020. Not screens. Before the pandemic, I was a parenting expert. It was a cushy gig. In 2019, I boarded 34 flights. 서울시 한부모 가족 위한 토끼 육아 김준희 대표 초빙 훈육 강의 연합뉴스 디셈버 12, 2019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글을 듣는 것이 작은 보상으로 느껴져서 더 운동하고 더 산책하고 싶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딴짓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작가가 말하는 다중경로 작업과 유혹 결합 이거를 활용해 보세요. 일정표에 넣어보시고 운동과 함께 결합해 보세요. 저도 그걸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방법으로 한 편만 더 읽자, 이것만 클릭해서 보자, 탭 하나만 더 열고 나중에 보자, 이런 유혹의 목소리에서 저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나쁜 습관을 극복하니까 생산성은 증가하고 오늘도 우리 초집중력을 발휘해 봅시다. 감사합니다.